K2 전차가 세계 베스트 전차가 되길 바라며 능동방어 체계가 실전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계속되는 패전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을 피해 벨라루스 등지로 철수하는 와중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여러 다리를 폭파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패전 속에 독을 품은 러시아가 한 발표에 동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러시아 의회에서 폴란드, 발트 3국 카자흐스탄을 새로운 나치 국가로 규정한 것인데요. 한 외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와 같은 명분으로 곧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놔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37H 국가가 한국의 K2 흑표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K2노의 성능평가를 다룬 러시아 칼럼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경계하는 전차로 K2를 지목한 것과 맞물려 최근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2세대 한국형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발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황과 함께 러시아 칼럼에서 평가한 K2 표 그리고 러시아 최신 전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헤르손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외곽 마을들을 계속 공략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헤르손 시가지로 강제하기 위한 공세들로 보여지는데요. 헤르손 인근 체르노바이우카는 또다시 우크라이나군에게 12번째 포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총공세에 최근 러시아군의 1차 공세부대였던 제47전 차사단의 경우 최근 5일 동안 600명의 전사자를 러시아로 보내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키이우 서북부에서 반격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제106군이 공수사단 소속 2개 대대전술단이 벨라루스 영내로 철수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이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 키이우 서북부와 동북부 방면에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제한적인 반격을 가한 지점이었는데 러시아군이 다시 공세를 취하면서 격전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곳에서 러시아군이 체르니히우 동북부의 스노프스크에서 철수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방지할 목적으로 스노프강의 교량을 파괴했다고 전해지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체르니히우 인근에서 방어선을 조직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서북부에서 호스토멜부차를 돌출부로 만들어 러시아군을 포위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아직까지는 돌출부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해당 이르핀 방면의 러시아군을 호스토멜부차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분쇄하기 위해 포병 화력을 이르핀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마카리브를 장악한 우크라이나군은 보로디안카에 러시아군을 포위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야금야금 장악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마카리브에 현재 포격량을 늘렸는데 탄약 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키이우 서북부의 우크라이나군 반격은 전반적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붙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위망 형성은 어려운 상태지만 이포티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러시아군을 압박해서 러시아군이 포위망을 쉽게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군이 키이우 전선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공세에 다시 임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기세를 꺾고 그들의 공세적인 부분을 제어하여 전선 부대들을 뒷받침하려는 노력들로 보여집니다. 러시아 동부군 관구 방면에서는 신설 부대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태평양대 소속 제155동 리벼단과 하바롭스크의 126회 한방어여단이 5월에 우크라이나로 배치될 목적으로 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은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신설 부대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이우 서북부에서는 이르핀이 해방되었다고 해당 도시 시장이 발표했는데요. 대규모 소탕전이 치러진 지 2에서 3일 만에 이곳이 해방되었으며 이제 호스토멜 부차 방면으로 자유롭게 공세를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마리우폴은 끝까지 항전하다 러시아군에 장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조프 대대는 치열한 전투를 벌여 러시아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긴 했지만
자신들도 병력의 절반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총공세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자신들의 SNS에 러시아군의 피해를 공개했는데 러시아군 전사자가 17,000명으로 이전보다 400명이 추가됐고 전차 피해는 586대로 4대 더 추가됐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장갑차 피해는 1694대로 전보다 30대 늘었으며 야포는 8문 추가된 302문, 다연장포는 2문 추가된 95문, 대공무기는 54대로 2대가 추가됐습니다. 러시아군의 군용기 피해는 1237아이로 2기가 추가됐으며 헬리콥터는 12771 그대로입니다. 군용 차량은 1150대로 6대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군함은 총 7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도 73개의 연료탱크 피해를 입었으며 무인기는 10기가 추가된 66기가 격추됐습니다. 특수장비는 21개 단거리 탄도탄 시스템 4기가 사용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의 전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고불똥이 다른 나라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방송사 음크린폼은 러시아가 폴란드, 발트해 국가,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우크라이나 다음 목표물로 정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러시아 하원의원 사보스티아노프가 비무장화 및 괴멸에 관한 글로벌 군사특공작전의 일환으로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 카자흐스탄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는 폴란드, 발트 3국 그리고 카자흐스탄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신나치로 규정하는 억지를 부리며 전쟁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라는 명분으로 침공을 실행한 만큼 이들 국가들도 빠르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중 폴란드,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체코 등이 이미 차세대 전차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들 국가들이 핵심 후보로 고려 중인 모델은 다름 아닌 K2 흑표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 울프울프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차 사업을 통해 가능하다면 약 550대의 K2 흑표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러시아 매체가 K2 흑표 전차에 내린 평가가 한몫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라이프는 2000년대 중반에 개발된 K2 흑표가 기술적으로 진보하였으며 무게는 55톤으로 가벼워졌지만 화력과 기동성이 강화되었으며 최소 탑승을 인원을 줄였다고 말하며 한국은 끊임없이 K2 흑표를 개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서 포탑에 자동장전 장치를 달고 자동 변속 장치와 함께 사격 동제 장치를 추가해 달리면서 전투를 병행할 수 있는 전차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흑표 전차의 가장 큰 특성이 수기압 서스펜션 장치라고 말하는데요. 해당 기능 덕에 이 전차는 협곡 지역에서 수모포를 발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체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몇 년이니 아르마타 전차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마타가 유일하게 K2 흑표보다 앞선 것은 가격이 흑표의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르마타가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 수출 시장에서 흑표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 국가인 시스도 국가들과 브릭스 국가들조차 거들떠도 안 보지만 K2 흑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그 기술 차이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러시아 칼럼은 의외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두 전차를 비교해 살짝 놀라운데요. 실제로 이 두 전차가 전장에서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역시 K2 흑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K2 흑표에 장착된 55구 경장 120mm CN8 활강포는 약실 압력이 97000 psi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276헥트탄을 기준으로 포구 초속이 1800ml초로 높아져 관통력이 약 10% 정도 향상되었는데요. CN8 활강포의 최대 약실 압력은 690MPa로 독일 라인 메탈사 L55 활강포의 670MPa보다 약간 높으며 중량도 약간 가볍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산형 55구 경장 120mm 전차포는 독일 라인 메탈사가 개발한 L55 전차포와 비교해 성능 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터키도 국산형 전차포가 독일 라인 메탈사의 L-55와 비교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미국의 제블린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사일처럼 목표물의 상부를 공격하는 크스탐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체는 크스탐탄을 개발하는 것이 로켓을 만드는 기술보다 더 어렵다고 설명하는데요. 아르마타가 주포의 구경은 살짝 더 크지만 상부를 공격하는 것만큼 확실한 공격은 흑표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K2 흑표가 아르마타를 압도합니다. K2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드 2의 80% 정도의 불구한 최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가의 금속 복합재 MHC 사용 없이 약 5톤 정도의 중량 추가만으로도 레오파드 2A7V와 동급 방어력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 2세대 한국형 능동 방어 시스템은 발표하면서 기존의 외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2011년에 처음으로 국산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실전 배치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차 미사일에 속절없이 전차들이 사냥당하자 능동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이 집중 조명되면서 2세대 한국형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인데요. 현재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가 두터운 상황이며 체코마저 한국 무기를 구매하게 된다면 동유럽에서 K2 흑표가 러시아의 확장을 막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며 한국 무기가 평화를 지키는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능동 방어 시스템도 제블린이나 현궁 같은 상부를 공격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선 방어가 안 된답니다. 러시아가 전쟁 전에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2등이었는데 지금은 20등도 안 될걸. K2 전차가 좋기는 하지만 제블린이나 현궁에 맞으면 현존하는 그 어떤 전차라도 다 파괴됩니다. 그렇다고 전차 없이 지상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병의 휴대용화기를 막는 방패를 빨리 보완하긴 해야 합니다. 보병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전차도 좋지만 게릴라전에 특화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